아줌마, 운전 연습은 집에서나 해. 버스 안에서 비웃음이 터졌어요. 핸들을 잡은 여인의 표정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잠시 묘한 정적이 흘렀죠. 조용히 타는 게 예의지요. 그 말투 흔들림이 없었어요. 젊은 남자들은 킥킥대며 커피를 쏟고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몰카 콘텐츠예요. 웃으세요. 그러자 여인의 눈빛이 살짝 달라졌어요. 그건 평범한 직장인의 눈이 아니었죠. 무언가 훈련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버스 안 공기가 바뀌었어요. 무언가 곧 폭발할 것 같은 긴장감이 번졌죠. 그날 그 젊은이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이 평범해 보이는 버스 운전사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걸 말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좋아요 한 번과 구독은 이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이 감동을 공유해요. 이 이야기는 한 평범한 워킹맘이 세상을 향해 보여준 진짜 강함의 기록입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더 이상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9시 서울 외곽 742번 버스 안이었습니다. 한은주는 오늘도 어김없이 핸들을 잡았어요. 10년 된 중고 버스, 낡은 좌석, 그래도 이 차가 그녀의 생계였죠. 모자를 눌러 쓰고 묶은 머리 한 가닥이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뒷좌석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형, 오늘 타깃 잡았다. 여자 기사 크크크. 도연아, 너 이번 달 조회수 목표 채웠어? 아직? 그래서 오늘 제대로 해야지. 3명의 젊은 남자들이었어요. 그중 한 명이 핸드폰을 꺼내 각도를 맞췄죠. 시청자 여러분, 도연TV 시작합니다. 오늘도 찐 리액션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하트와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크크크 왔다. 오늘은 뭐함? 또 몰카냐 진짜. 은주는 백미러로 그 모습을 봤어요. 아, 또 시작이구나. 손은 핸들 위에 가만히 놓여 있었지만 그 자세가 묘하게 안정적이었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줌마 여기 좀 천천히 가주세요. 멀미 난단 말이에요. 큰 소리였어요. 승객 몇 명이 고개를 돌렸죠.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로만 응시했어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죠. 무시하네. 시청자분들 보세요. 완전 불친절. 댓글창이 요동쳤습니다. 크크크 열받네. 야 좀 심한 거 아니냐. 도연아 그만해. 그때 중간 좌석에서 한 여인이 일어났어요. 앞치마에서 익숙한 기름 냄새가 났죠. 통닭집 냄새였습니다. 야, 너희들 좀 조용히 해라. 아침부터 시끄럽게. 아줌마는 왜요? 저희 그냥 방송하는 건데. 방송이면 다야. 여기 일하는 사람도 있고 출근하는 사람도 있어. 예의 좀 지켜. 여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매일 손님 상대하며 다져진 목소리였죠. 그 순간 은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목소리가 달랐어요. 차분하지만 뭔가 단단한 느낌이었죠. 버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명령 같았지만 명령은 아니었어요. 버스 안에서는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게 기본 예의입니다. 조용히 타시길 부탁드려요. 그 말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부탁하는 것 같지만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죠. 젊은이 중 한 명이 움찔했습니다. 형, 저 사람 뭔가. 닥쳐. 괜찮아. 도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생방송 화면에는 시청자들이 가득했죠. 댓글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 기사님 멋있네. 저 눈빛 뭐냐 디귿디귿.
왠지 건들면 안 될 것 같은데. 잠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은주의 오른손이 기어를 잡는 모습, 그 손놀림이 보통 사람과 달랐어요. 정확하고 빠르고 군더더기가 없었죠. 백미러에 비친 그 눈, 평범한 버스 기사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통닭집 여인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은주 씨, 역시 뭔가 다르네. 도연은 느꼈습니다. 본능적으로, 아, 이 사람, 뭔가 다르다. 하지만 핸드폰 화면에는 실시간 시청자 숫자가 떠 있었어요. 2847명. 지금 물러서면 조회수가 안 나오죠. 네네 알겠습니다, 기사님. 비꼬는 투였어요. 친구들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야, 더 재밌게 만들자. 얘 리액션 제대로 뽑아야 해. 승객 한 명이 한숨을 쉬었어요. 또 다른 승객은 창밖을 봤죠.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 상황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버스는 계속 달렸어요. 하지만 공기는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죠. 은주의 어깨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생방송 댓글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키읔키읔키읔 아줌마 멋있다. 저 눈빛 뭐냐 진짜. 도연아 이건 좀 아닌 듯. 기사님 좀 멋. 도연이 화면을 흘끔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와 반응이 달랐죠. 시청자들 왜 이래? 친구가 어깨를 툭 쳤어요. 야, 댓글 봐. 너 편드는 사람 별로 없어? 뭔 소리야? 원래 초반엔 이래. 나중에 역전된다고. 도연은 핸드폰을 더 가까이 들었어요. 은주의 뒷모습을 클로즈업 했죠. 모자를 쓴 모습, 단정하게 묶은 머리, 구분 곳 없이 고든 등. 저 자세 뭐냐 디귿디귿. 군인이었나? 아니면 운동선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통닭집 여인이 자리에 앉으며 중얼거렸어요. 은주 씨는 말이야. 원래 저래. 조용하지만 단단한 사람이야. 옆자리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 매일 이 버스 타는데 한 번도 사고 없었어. 운전도 참 안정적이고. 그것뿐이겠어? 저 사람 뭔가 있어. 내가 봐서 알아. 승객들 사이에서 작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은주를 아는 사람들이었죠.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버스를 타는 사람들. 도연은 초조해졌어요. 조회수는 오르는데 댓글 반응이 영 아니었죠. 형,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이대로는 재미없어. 그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테이크아웃 커피였어요. 뚜껑이 헐렁한, 일부러 준비한 것 같은 그 커피. 은주는 여전히 도로만 보고 있었어요.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죠. 버스가 천천히 멈췄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아! 도연이 일어서더니 일부러 비틀거렸습니다. 커피가 공중으로 튀었죠. 그리고 철퍼덕. 운전석 바로 뒤 은주의 등에 쏟아졌어요. 아, 죄송해요. 버스가 흔들려서. 도연의 목소리에는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키득거렸죠. 키읔키읔키읔 대박. 이거 완전 영상 나왔다. 생방송 화면이 터졌어요. 이건 좀 심한데. 리으리응 신고감. 도연아 너 진짜 저 기사님한테 사과해라. 하지만 동시에 다른 댓글도 올라왔습니다. 키읔키읔키읔 리액션 궁금. 어떻게 나오나? 기대된다. 버스 안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든 승객이 숨을 죽였죠. 은주의 등에서 커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검은색 유니폼이 젖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죠. 1초, 2초, 3초. 통닭집 여인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 녀석들.
그때 은주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백미러에 그녀의 얼굴이 비쳤어요. 그 눈빛을 본 순간 도연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은주의 눈빛이었어요. 그건 평범한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었어요. 당황한 것도 아니었죠. 그저 차갑게 식어버린 눈이었습니다. 도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죄송합니다. 실수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까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은주는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핸들에서 손을 떼고 도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이 오래 머물렀죠. 버스 안이 얼어붙었어요. 실수, 은주가 말했습니다. 한 단어였죠. 네, 실수였어요. 정말로. 실수는 한 번이죠.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화를 내는 것보다,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생방송 댓글이 미친 듯이 올라왔어요. 디귿디귿디귿 소름. 저 눈빛 뭐냐? 도연아, 너 지금 위험하다. 도망쳐 리으리응. 기사님 완전 센 사람 같은데. 시청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3,200명, 3,500명, 4,000명. 도연의 친구가 작게 속삭였어요. 야, 이거 좀 이상한데. 뭐가? 저 사람. 뭔가 아닌 것 같아. 진짜로. 은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움직임이 보통 사람과 달랐어요. 군더더기가 없었죠.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정확하게 일어섰습니다. 통닭집 여인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은주 씨, 참지 마. 은주는 도연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 발소리마저 일정했어요. 도연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니까요. 내리세요. 네.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시길 바랍니다. 차분한 말투였어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죠. 아니, 저희 돈 냈는데. 그 순간 은주의 오른손이 움직였습니다. 찰나였어요. 정말 순간이었죠. 도연의 손목을 향해 뻗어진 그 손놀림. 하지만 닿기 직전에 멈췄습니다. 공중에서 딱 OCM 앞에서 도연은 봤어요. 그 손이 얼마나 빠른지, 얼마나 정확한지. 저건 일반인의 움직임이 아니야. 본능이 말했습니다. 은주가 손을 걷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승객의 안전과 질서 유지는 기사의 권한입니다.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시면 하차 조치할 수 있어요. 지금은 경고입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 말도 못했죠. 생방송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저 손놀림 봤냐? 디귿디귿디귿 완전 무술하던 사람 아니냐? 기사님 절대 건들지 마라. 도연아 사과해 제대로. 저거 특수부대 출신 아님? 시청자 수가 7,000명을 넘었어요. 은주는 다시 운전석으로 돌아갔습니다. 앉았죠. 핸들을 잡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하지만 승객들은 알았습니다. 방금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뻔했다는 걸. 신호등이 바뀌었어요. 초록불. 버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뒷좌석은 조용했죠. 도연과 친구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핸드폰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통닭집 여인이 작게 웃었어요. 역시 은주 씨는 다르네.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 평범해 보이는 버스 기사가 도대체 누구일까요? 도연은 핸드폰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댓글이 이상했습니다. 도연아, 너 오늘 진짜 잘못했다. 기사님한테 사과해라 제대로. 저분 진짜 무서운 사람 같은데.
뭔가 있어, 저 사람. 형, 댓글 봐. 완전 우리 욕하고 있어. 친구가 속삭였어요. 닥쳐. 원래 이런 애들 있어. 나중에 또 바뀐다고. 하지만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까 그 눈빛이, 그 손놀림이 자꾸 떠올랐죠. OCM 앞에서 멈췄어. 정확하게. 시청자 수는 계속 올라갔어요. 8,000명, 9,000명. 이건 역대급이었습니다. 야, 시청자 수 봐. 대박이잖아. 그래도 댓글이 괜찮아. 조회수만 나오면 돼. 통닭집 여인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기자님? 저 장미숙이에요. 네, 시장 통닭집. 지난번에 취재 오셨잖아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은주의 귀에 들렸습니다. 백미러로 미숙 씨를 봤죠. 미숙 씨가 눈인사를 했어요. 지금 742번 버스에서 좀 이상한 일이 있어요. 젊은 애들이 기사님한테 장난치고 있는데 그게 생방송이래요. 네, 네, 한은주 기사님. 맞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물었어요. 누구한테 전화한 거야? 아는 기자님. 지역 신문사 다니시는데 이런 거 취재하시거든요. 아이고, 그래. 저 철없는 것들 좀 혼나야 해. 승객들 사이에서 공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 진짜 맨날 핸드폰만 들고 다니면서 남 괴롭히는 게 재밌나? 도연의 귀에도 들렸어요. 버스 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아까까지만 해도 몇 명은 구경하듯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들 자기 편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생방송 댓글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사님 응원합니다. 저 눈빛, 뭔가 있어. 군인이었나? 경찰? 손놀림 받냐? 디귿디귿디귿. 도연아, 너 진짜 큰일 날 뻔했다. 한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 자세, 707부대 출신 같은데. 도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707이 뭐야? 친구가 물었죠. 특수부대. 진짜 세다고 들었어. 설마 저 아줌마가? 모르겠어. 은주는 여전히 운전만 하고 있었어요. 등에 묻은 커피 자국도 그대로였죠. 하지만 전혀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다음 정류장이 다가왔어요. 버스가 멈췄습니다. 은주가 말했어요. 신방동 정류장입니다. 그리고 백미러로 도연을 봤죠. 하차하실 분 계신가요? 침묵.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내려야 할까? 아니면 그냥 있어야 할까? 친구가 팔꿈치로 찔렀습니다. 야, 그냥 내리자. 나 무섭다 진짜. 아직 안 돼. 조회수가. 야, 진짜로. 저 사람 뭔가 이상해. 그때 한 승객이 내렸어요. 중년 남성이었죠. 내리면서 은주에게 말했습니다. 기사님, 수고하세요. 오늘도 안전운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주가 처음으로 작게 웃었어요. 그 미소가 따뜻했죠. 승객을 대하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도연이 움찔했어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일하는 사람이고 예의를 지키는 사람이야. 내가 잘못했어. 생방송 화면에 마지막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도연아, 지금이라도 사과해. 진심으로 사과하면 용서해 주실 것 같은데. 기사님 눈빛 보니까 나쁜 사람 아니야. 버스 문이 닫혔어요. 다시 출발했습니다. 도연의 입술이 떨렸어요.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그때 버스 안에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미숙 씨였어요. 네, 기자님. 지금 신방동 지나서 시장 쪽으로 가고 있어요. 네. 10분 후면 도착할 거예요.
전화를 끊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은주 씨, 조금만 참아요. 곧 도와줄 사람 와요.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핸들을 잡고 도로를 응시했죠. 잠깐, 이 부분 중요한데요. 지금 이 순간 도연은 몰랐습니다. 자기가 찍은 그 생방송이 곧 자기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 시장이 가까워졌어요. 버스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죠. 도연은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댓글들이 무서웠어요. 도연아, 사과 안 하냐? 기사님한테 제대로 된 사과해라. 너 진짜 예의 없다. 시청자 수는 1만 2천 명까지 올랐습니다. 역대 최고였어요. 친구가 속삭였죠. 야, 진짜 내리자. 나 불안해. 닥쳐. 조금만 더. 도연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지금 내리면 진 것 같았죠. 시청자들 앞에서 도망친 것처럼 보일 거였습니다. 버스가 커브를 돌았어요. 은주의 핸들 조작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안정적이었죠. 도연이 일어섰어요. 기사님. 네. 아까 그거 죄송합니다. 짧은 사과였어요. 하지만 진심은 없었죠. 목소리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게 도연을 자극했습니다. 사과했는데 대답도 안 하세요? 야, 들었어? 사과했다고. 목소리가 커졌어요. 승객들이 돌아봤죠. 미숙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줌마는 왜 자꾸 끼어들어요? 내가 잘못했잖아. 제대로 사과를 해야지. 도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술에 취한 것도 아닌데 흥분이 올라왔죠. 생방송 댓글이 미친 듯이 올라왔습니다. 도연아, 진정해. 야, 저러지 마. 너 지금 큰일 난다. 하지만 도연은 이미 이성을 잃었어요. 기사님, 대답 좀 해보라고요. 그리고 그가 손을 뻗었습니다. 은주의 어깨를 향해 밀려고. 그 순간이었어요. 은주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찰나. 정말 순식간이었죠. 도연의 손목을 잡았어요. 역으로 비틀었습니다. 부드럽게 하지만 정확하게. 도연이 비명을 질렀어요.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움이었죠. 이 사람 진짜야. 은주가 말했습니다. 운전 중인 기사를 건드리는 건 형법상 업무방해입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였죠.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지금 버스를 정차합니다. 버스가 천천히 멈췄어요. 은주는 비상등을 켰습니다. 그리고 도연의 손목을 놓지 않은 채 말했죠.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자리에 앉아 계세요. 손 놔요. 앉으세요. 한 단어였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도연이 주저앉았습니다. 은주가 손을 놓았죠.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112입니다. 여기는 742번 시내버스이고요. 운행 중 승객이 기사 폭행을 시도했습니다. 네. 신방시장 앞입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침착했어요. 감정의 동요가 전혀 없었죠. 승객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생방송 화면은 그야말로 폭발했어요. 디귿디귿디귿디귿디귿. 손목 꺾기 봤냐? 저거 완전 프로잖아. 707 맞다 리으리응. 도연아, 너 끝났다. 시청자 수가 1만 5천 명을 넘었습니다. 3분이 흘렀어요. 버스 안은 정적뿐이었죠. 도연은 손목을 문지르며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아무 말 못했어요. 미숙 씨가 은주에게 다가왔습니다. 은주 씨,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등에 커피. 아파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그 말에 미숙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익숙하다니. 은주 씨가 뭘 겪었길래. 은주가 작게 웃었습니다. 다들 사는 게 그렇죠. 미숙 씨도 장사하시면서 힘든 일 많으시잖아요. 그래도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형, 나 어떡해. 네가 잘못한 거잖아. 네가 책임져. 친구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찰차가 버스 옆에 섰어요. 2명의 경찰관이 내렸죠. 신고받고 왔습니다. 젊은 남자 경찰관이었어요. 40대 베테랑 경찰관과 함께였죠. 은주가 내렸습니다. 네, 제가 신고했습니다. 742번 버스 기사 한은주입니다. 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운행 중 저 승객이 저에게 커피를 쏟았고 사과 없이 조롱했습니다. 이후 운전 중인 저를 밀려고 했고요. 승객 안전을 위해 제압 후 신고했습니다. 차분한 보고였어요. 감정 없이 사실만 말했죠. 베테랑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있나요? 네, 저 승객이 생방송을 했습니다. 영상에 다 찍혀 있을 거예요. 경찰관이 버스에 올랐어요. 도연을 봤죠. 신분증 있으신가요? 네. 여기.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핸드폰을 봤어요. 아직 생방송이 켜져 있었죠. 생방송 중이신가요? 네. 일단 꺼주시겠습니까? 네. 화면이 꺼졌습니다. 마지막 순간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도연아 반성해라. 기사님 응원합니다. 끝까지 봤습니다. 베테랑 경찰관이 은주를 다시 봤습니다. 기사님, 혹시 다치신 곳은? 없습니다. 제압 과정에서 승객이 다친 곳은요? 없을 겁니다. 최소한의 힘만 썼으니까요. 경찰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혹시 특수 훈련 받으신 적 있으세요? 은주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예전에 군에 있었습니다. 어느 부대요? 707특임대요. 버스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승객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707. 그게 그 유명한 베테랑 경찰관이 자세를 바로 했어요. 아, 그렇군요. 이해했습니다. 그의 눈빛에 존경심이 담겼죠. 젊은 경찰관이 물었어요. 707이 뭐예요? 특수부대야. 대테러 작전하는 최정예 중에 최정예지. 아, 도연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저런 사람한테 베테랑 경찰관이 은주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조사하겠습니다. 기사님은 회사에 연락하시고 승객분들 신원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은주는 다시 버스에 올랐어요. 승객들을 봤죠. 죄송합니다. 불편을 드려서. 미숙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은주 씨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오히려 저희를 지켜주신 거죠.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운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애들 상대하느라. 승객들의 따뜻한 말에 은주의 표정이 살짝 풀렸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버스에 올라왔어요. 40대 초반 캐주얼한 재킷에 카메라를 맨 모습이었죠. 혹시 한은주 기사님? 네, 그런데요. 저는 신방일보 최진혁 기자입니다. 장미숙 씨한테 연락 받고 왔어요. 기자였어요. 최진혁. 지역 신문사에서 10년째 일하는 베테랑 기자였죠. 혹시 잠깐 인터뷰 가능할까요? 지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도 있고. 아, 그럼 나중에라도 연락처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은주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버스 회사 명함이었죠.
최진혁 기자가 명함을 받으며 은주를 자세히 봤어요. 그 자세, 그 눈빛, 그 말투.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하는 주, 하는 주. 그리고 번쩍. 혹시 2010년대 초반에 707에 계셨나요?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랬습니다. 그럼, 그때 그 작전, 인질 구출 작전 말이에요. 그거 하셨던 오래전 일입니다. 은주가 말을 끊었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최진혁 기자의 눈이 빛났습니다. 맞아. 그 사건, 뉴스에 나왔던 그는 10년 전을 떠올렸어요. 한 특수부대원의 영웅적 활약이 조용히 회자됐던 사건.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모두가 아는 전설 같은 이야기. 기사님, 혹시 그때 인질 3명 구한 분 맞으세요?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죠. 기자의 손이 떨렸어요. 진짜 그 사람이야. 미숙 씨가 물었습니다. 기자님, 무슨 얘기예요? 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기사 쓸 거니까. 경찰관이 다시 올라왔어요. 한은주 기사님, 진술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저희 차로 가시죠. 네. 은주가 내렸습니다. 승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짝짝짝. 따뜻한 박수였습니다. 은주가 잠시 멈춰서서 고개를 숙였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찰차로 향했어요. 최진혁 기자는 그 뒷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건 대박 기사가 되겠는걸. 경찰서 조사실이었어요. 은주는 차분하게 진술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시간 순서대로 감정 없이 말했죠. 오전 9시 5분경 뒷좌석에서 승객 3명이 탑승했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조롱과 방해 행위가 있었고요. 젊은 경찰관이 받아 적었어요. 9시 17분경 커피를 제 등에 쏟았습니다. 고의였습니다. 어떻게 아시죠? 움직임을 봤습니다. 일부러 비틀거린 게 눈에 보였어요. 베테랑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죠. 역시 훈련 받으신 분담이네요. 그리고 9시 23분경 운전 중인 저를 밀려고 했습니다. 승객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제압 기술을 사용했고요. 다친 사람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관절 기술은 썼지만 손상이 가지 않게 조절했어요. 경찰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저런 걸 조절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하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발요. 우리 아들 좀 봐주세요. 도연의 어머니였습니다. 50대 중반 급하게 달려온 듯 숨이 차 있었죠. 아드님은 지금 조사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도연이가 원래 나쁜 애가 아니에요. 그냥 철없어서.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어요. 은주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살짝 굳었죠. 기사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가슴을 찔렀죠. 저 어머니도 힘드시겠네. 진술이 끝났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생방송 영상 확보하면 추가 연락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은주가 밖으로 나왔어요. 도연의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기, 기사님. 어머니가 다가왔어요. 고개를 숙였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애를 잘못 키워서. 도연이가 요즘 방황하고 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가 혼자 키우느라 신경을 못 써줬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주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고개 드세요. 네. 아드님이 잘못했지만 어머님 잘못은 아닙니다.
기사님, 다만 이번 일로 아드님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함부로 대해선 안 될 사람이 있다는 걸. 따뜻한 말투였어요. 화가 아니라 조언이었죠. 어머니가 또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도연의 생방송 영상이 SNS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녹화해서 올린 거였죠. 버스 기사 괴롭히던 몰카 스트리머 707 특수부대 출신한테 제압당함. 제목이었어요. 조회수가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1만, 5만, 10만. 댓글이 폭발했어요. 디귿디귿디귿 진짜 707이었네. 손목 꺾는 것 봐라 개깔끔. 기사님 존경합니다. 도연 인생 끝났다. 자업자득이지 뭐. 커뮤니티마다 이 영상이 화제였습니다. 여자 버스 기사를 무시했다가 특수부대 만남. 몰카 스트리머 근황 디귿디귿디귿. 707 출신 버스 기사의 위험. 도연의 SNS는 난리가 났어요. 구독자들이 떠나기 시작했죠. 10만 명이던 구독자가 9만, 8만, 7만.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너 진짜 최악이다. 반성해라. 기사님한테 사과해. 도연은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죠. 이미 모든 게 퍼진 뒤였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나온 도연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어머니, 도연아? 어머니가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왜 그랬어? 왜 그런 짓을 했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도연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울었어요. 베테랑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훈방 조치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분이 처벌을 원하시면 기소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 한 가지만 말해주고 싶네. 네. 세상에는 겉모습만으론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 오늘 운이 좋았어. 한은주 기사님이 자제하셨으니까. 707 출신이면 자네를 제압하는 게 아니라 무력화시킬 수도 있었어. 그 정도로 훈련된 분들이야. 그런데 최소한의 힘만 쓰셨다는 거 고마운 줄 알아야 해.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최진혁 기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연 씨, 잠깐 인터뷰 가능할까요? 저는 아드님 지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죠.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은주 기사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기자가 녹음기를 켰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어요. 여자 기사니까 만만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저보다 훨씬 강하고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생방송? 그만둘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된 일을 찾아볼게요. 이번 일로 많이 배웠습니다. 진심이 담긴 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신방일보 일면에 기사가 실렸어요. 버스 운전대를 잡은 전설 707 출신 한은주 기사. 최진혁 기자의 기사였죠. 기사는 은주의 과거를 다뤘습니다. 물론 본인의 허락을 받고 쓴 내용이었어요. 2012년 한 인질 사건이 있었다. 무장강도가 편의점에서 손님 3명을 인질로 잡은 사건. 당시 707특임대가 출동했고 여성 부사관 한은주 하사가 작전을 수행했다. 단 3분 만에 인질 전원 구출, 범인 제압.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었다. 당시 업계에서는 완벽한 작전으로 회자됐다.
하지만 한은주 하사는 이후 전역을 택했다. 남편의 빚 때문이었다. 어린 아들을 키우며 생계를 위해 버스 운전대를 잡았다. 기사는 어제의 사건도 다뤘어요. 그녀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시민을 지키고 있었다. 버스 안에서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기사 밑에는 은주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707에서 배운 게 있다면 약자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게 힘 있는 사람의 의무니까요. 화는 나지 않았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 화났죠. 하지만 그 친구도 배울 기회가 필요했어요. 인생은 길잖아요. 마지막 문장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용서는 힘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사가 온라인에 올라왔어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죠. 한은주 707 버스 기사 도연TV 근황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진짜 멋있다. 이런 분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거구나. 존경합니다. 버스 탈 때마다 생각날 것 같아. 기사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인터뷰 요청이었죠. 하지만 은주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냥 일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할 거 없어요. 미숙 씨가 통닭집에서 전화했어요. 은주 씨, 뉴스 봤어요? 대박이던데. 에이, 과한 것 같아요. 뭐가 과해요? 진짜 멋있었어요. 그날 버스에서 받는 걸요. 미숙 씨 덕분이에요. 기자님 불러주셔서 당연한 거 했을 뿐이에요. 우리 은주 씨 억울하면 안 되잖아요. 따뜻한 대화였어요. 그날 저녁 은주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빌라 2층이었어요. 10평 남짓한 공간. 문을 열자 아들 민우가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우리 민우 오늘 학교 어땠어? 엄마, 엄마 뉴스 나왔어. 친구들이 다 봤대. 민우가 핸드폰을 들이밀었어요. 기사 화면이었죠. 우와, 엄마 진짜 대단해. 엄마가 707이었어? 응, 옛날에. 왜 말 안 해줬어?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은주가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뭘 했든 지금이 중요한 거야. 지금 엄마는 버스 기사고, 민우 엄마고, 그걸로 충분해. 엄마 멋있어. 민우가 안겼어요. 은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아이만 잘 키우면 돼. 그것만. 잠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은주에게 진짜 중요한 건 화려한 과거가 아니었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아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었죠. 사흘이 지났어요. 은주는 다시 버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742번 버스, 익숙한 노선이었죠. 안녕하세요, 기사님. 승객들이 밝게 인사했어요. 예전과 달랐죠. 어제 기사 봤어요. 정말 멋있으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냥 이랬을 뿐인데요.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세요. 은주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려는 순간이었어요. 잠깐만요. 기사님, 한 여인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도연의 어머니였어요. 기사님, 잠깐만 시간 좀. 숨이 차 있었죠. 손에는 큰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은주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타세요. 말씀하시죠. 어머니가 올라왔어요. 승객들이 쳐다봤죠. 기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90도로 숙인 그 자세가 진심을 담고 있었죠. 세탁비, 그리고 제 마음입니다. 받아주세요. 봉투를 내밀었어요. 은주는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고개 드세요. 하지만
제가 화난 건 아드님한테가 아니었어요. 네, 화난 건 세상이었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왜 저러는지 누가 가르쳐 줘야 하는데 다들 바빠서 못 가르쳐 주잖아요. 어머님도 혼자 아드님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도 알아요. 저도 혼자 아들 키우니까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사님, 돈은 받을 수 없어요. 대신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아드님한테 전해주세요. 이번 일로 포기하지 말라고. 오히려 더 강하게 일어나라고요. 네, 실수는 누구나 해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바꾸느냐. 따뜻한 말이었어요.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승객들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미숙 씨가 휴지를 건넸죠. 기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요? 당연한 거예요. 은주가 봉투를 도연 어머니 손에 도로 쥐어줬습니다. 이건 아드님 미래를 위해 쓰세요. 학원비든 책값이든 그게 제게 더 큰 보답이에요. 어머니가 그 손을 꼭 잡았어요. 제가 도연이한테 꼭 전하겠습니다. 기사님 말씀. 네, 부탁드려요. 어머니가 내렸습니다. 손을 흔들었죠. 버스가 출발했어요. 승객 한 명이 말했습니다. 기사님, 정말 훌륭하세요. 용서는 힘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더니 정말 그 말이 맞네요.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주는 아무 말 없이 핸들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번졌죠. 일주일이 흘렀어요. 은주의 일상은 다시 평범해졌습니다. 아침 6시 기상, 민우 도시락 싸기, 학교 데려다 주기, 그리고 버스 운전. 하지만 뭔가 달라졌어요. 민우가 엄마를 보는 눈빛이 달랐죠. 엄마,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 무슨 발표? 우리 엄마 자랑. 은주가 깜짝 놀랐어요. 뭐? 왜? 선생님이 존경하는 사람 발표하래서. 나 우리 엄마 했어. 민우야. 친구들이 다 부러워했어. 엄마가 707이었다고, 사람들 도와줬다고. 민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엄마,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될 거야.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 은주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민우는 착한 마음만 있으면 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엄마도 착하잖아. 그 아저씨 용서해줬잖아. 그래. 선생님이 그러는데 용서하는 게 제일 어렵대. 엄마는 그걸 한 거야. 은주가 민우를 꼭 안았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민우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학교에서 친구가 나 놀렸어. 왜? 키가 작다고. 그래서 화났는데. 응? 엄마 생각했어. 엄마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그냥 참았어. 그리고 그 친구한테 말했어. 놀리면 기분 나쁘다고. 잘했어, 민우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미안하대. 이제 안 놀린대. 은주가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민우가 진짜 멋진 사람이 되고 있네. 엄마한테 배웠어. 그 말에 은주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내가 이 아이한테 뭘 제대로 가르쳐 줬나 싶었는데 민우는 엄마의 등을 보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배우고 있었죠. 밤이 깊었어요. 민우가 잠든 후 은주는 작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늘 민우가 나를 자랑했다고 했다. 가슴이 아팠다. 내가 민우한테 뭘 줬나 싶었는데
민우는 내 모습을 보며 배우고 있었다. 앞으로도 잘해야겠다. 민우를 위해서 일기장을 덮었어요. 창밖을 봤죠. 작은 빌라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은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평범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최진혁 기자는 후속 기사를 썼어요. 버스 운전사, 전설이 되다. 제목이었죠. 기사에는 은주의 일상이 담겼습니다. 한은주 기사는 오늘도 버스를 운전한다. 742번 30km의 노선. 하루 8시간, 주 5일. 그녀에게 전설이라는 타이틀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저 일하는 사람, 아이를 키우는 엄마일 뿐이다. 하지만 그녀의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빛이 된다. 매일 같은 시간 안전하게 승객을 실어 나르는 그 모습이. 기사는 승객들의 인터뷰도 담았어요. 장미숙 58씨 은주 기사님은 특별해요. 말수는 적지만 늘 승객을 먼저 생각하시죠. 박순자 72씨 10년을 이 버스 탔는데 단 한 번도 사고 없었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민호 43씨 아이들한테 말해줘요. 저런 분들이 진짜 영웅이라고. 기사 마지막 문장이 울림을 줬습니다. 영웅은 화려한 곳에만 있지 않는다. 우리 곁에 평범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기사는 다시 한번 화제가 됐어요.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죠. 휴먼 다큐 찍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은주는 단호했어요. 저는 그냥 일하는 사람이에요. 카메라는 부담스러워요. 버스 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한 기사님, 모범 기사상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하지만 제가 특별히 한 게 없는데요. 아니에요. 회사 이미지에도 좋고 다른 기사분들한테도 귀감이 됩니다. 은주는 고민했어요. 그리고 받아들였죠. 상금은 다른 기사님들 복지에 써주세요. 저는 괜찮아요. 정말요? 네, 저는 월급만 있으면 돼요. 회사 관계자가 감동했습니다. 역시 한 기사님다우세요. 시상식 날이었어요. 작은 행사였죠. 회사 강당에서 열렸어요. 민우도 함께 왔습니다. 교복 입은 모습이 의젓했어요. 모범 기사상 742번 노선 한은주 기사님. 박수가 쏟아졌어요. 은주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상패를 받았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마이크가 향했어요. 은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매일 출근하고 핸들 잡고 승객분들 모시는 게 제 일이에요. 하지만 이번 일로 배웠어요. 제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걸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소감이었어요.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민우가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우리 엄마 정말 멋있어. 석 달이 흘렀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은주는 민우와 함께 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엄마, 저기 봐. 민우가 가리킨 곳에 봉사활동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청소년 봉사의 날. 여러 젊은이들이 쓰레기를 줍고 화단을 가꾸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도연이었어요. 머리를 짧게 자르고 깔끔한 티셔츠를 입은 모습. 예전에 그 건방진 모습은 없었죠. 은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연이 깜짝 놀라며 달려왔어요. 기사님, 안녕하세요. 은주가 자연스럽게 인사했어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네. 네. 덕분에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후회했어요. 이제 됐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잘못했어요. 도연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기사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진짜로. 어떻게요? 생방송 그만뒀어요. 그리고 검정고시 준비하고 있어요. 대학 가고 싶어서요. 잘했네요. 그리고 주말마다 봉사활동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권하셔서 처음엔 싫었는데 하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도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 그 방황하는 눈이 아니라 뭔가 목표가 생긴 눈이었죠. 힘든 건 없어요? 있죠. 공부도 어렵고 댓글도 아직 악플 많고요. 근데 도연이 웃었어요. 기사님 말씀 생각해요. 실수는 누구나 한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다. 그 말씀 기억하고 있네요. 매일 생각해요. 그래서 버틸 수 있었어요. 은주가 도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민우가 엄마 옆에서 도연을 봤어요. 엄마, 저 사람 누구야? 응, 엄마한테 실수했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이야. 멋있네. 민우가 도연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도연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민우 맞죠?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착한 아들이라고. 네, 저 민우예요. 세 사람이 함께 웃었어요. 은주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기회만 주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민우가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응? 엄마는 진짜 강한 사람이야. 왜 그렇게 생각해? 707이어서가 아니야.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서. 은주가 걸음을 멈췄어요. 민우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엄마, 나도 엄마처럼 될 거야. 강하지만 착한 사람. 민우는 이미 충분히 착해. 그리고 강해질 거야. 엄마처럼. 민우가 힘차게 말했어요. 은주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꼭 이 아이만 잘 크면 돼. 그것만. 다음 날 월요일이었어요. 은주는 다시 742번 버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승객들이 밝게 인사했어요. 기사님, 오늘도 안전 운전 부탁드려요. 네, 그럼요. 미숙 씨가 탔어요. 손에 따뜻한 호빵을 들고, 은주 씨, 이거 드세요. 아침 걸으셨죠? 어머, 감사해요. 우리 은주 씨 챙겨줘야죠. 우리 동네 영웅인데. 애인 영웅은요? 맞아요, 영웅이에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영웅.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매일 안전하게 데려다 주시잖아. 버스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죠.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향했어요. 회사원, 학생, 주부, 노인. 은주는 그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조용히 안전하게. 그것이 그녀의 일이었고 그녀의 자부심이었죠. 버스는 계속 달렸어요. 742번 30km 노선. 오늘도 내일도. 한은주는 핸들을 잡고 앞을 봤습니다.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녀의 등 뒤에는 수십 명의 승객이 있었어요. 각자의 이야기를 품은 사람들. 그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그것이 그녀의 사명이었습니다. 영웅은 화려한 곳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평범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은주 기사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은주 기사님 같은 분들이 참 많아요. 조용히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죠. 버스 기사님, 택시 기사님, 청소하시는 분들, 경비 아저씨들. 모두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진짜 영웅들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 계속 들려드릴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멋진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 올라올 때마다 바로바로 만나뵐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오늘 하루도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요. 작은 배려가 세상을 바꿉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